인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장기까지 적출해 판매해버리는 인신매매가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적출된 장기의 시세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스타일은 대륙별로 뭐가 좀 다를까요? 전 세계 인신매매 중 3분의 1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올해 5천여 명의 대만 청년들이 해외 취업이란 이름의 유혹에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을 찾았다가 인신매매를 당했던 실제 상황이에요. 가까스로 탈출한 이 여성은 자신이 캄보디아에 감금되어 일주일에 4번이나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은 미얀마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취업 사기를 당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시 다른 나라로 팔립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쓸모가 없어지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미얀마로 팔려나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금당한 채로 지내다 어느 날 관리인이 데리고 나가 배에 태웁니다. 배에는 수술실이 있고 아무도 없는 바다로 나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각막을 뜯어내고 각종 장기를 적출, 이후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하느니 불법이란 거 알면서도 어둠의 경로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수술 한 번에 몇만 달러를 받기 때문에 동남아 의사들 중 몇몇은 적출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적출한 장기는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멕시코 등 전 세계로 이어진 장기 밀매 공급망을 통해 비밀리에 팔리죠. 그래서 한 국가가 죽어라 범죄 소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신매매와 장기매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저임금과 낮은 인권의식 때문입니다. 동남아국 중 대만은 평균 임금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 사기에 현혹이 되는데 그보다 더 경제소득이 낮은 캄보디아나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의 인신매매 연류 국가들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미얀마 여성들은 15,000달러의 중국 시골로 팔려가 늙고 병든 남성들과 강제 결혼을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더불어 빈곤층이 많고 낮은 인권의식은 이렇게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어린아이를 유기하려는 장면인데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무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유엔이 7월 30일 인신매매 근절의 날을 지정한 것을 보면 그 범죄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수법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타겟을 정하고 조용히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타겟이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에 가면 그 순간 두세 명이 순식간에 덮쳐 납치해버립니다. 이렇게 납치한 남성은 원양어선에, 여성들은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 사실을 증빙하듯 8, 90년대 시행했던 범죄와의 전쟁에서 사창가에 대한 일제 검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실종신고권의 수색을 포기하고 있었던 여성 실종자들의 대다수가 이 검문에서 행방이 확인되고 구조되었죠. 요즘은 아예 도망을 못 가게 마약을 투여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만든 후 성매매를 시켜버리죠. 올해 8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인신매매로 감금된 49명의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이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성착취가 이루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약범이 인신매매범이고 인신매매범이 마약범이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수범은 도움을 요청하여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유인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 좀 들어달라? 길을 모르니 좀 알려달라며 지도새도 모르게 봉고차로 유인해 태워버리고 사라지는 거죠. 실예로 이런 경험담들이 지금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 아파트 근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기도 했고요. 이제는 너무도 씁쓸하게 도움을 주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납치나 취업 사기로 잡혀온 미성년자들을 감금시킨 뒤 몇 날 며칠을 패고 고문, 세뇌를 시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어린 소녀들의 주장은 대개 이런 세뇌를 통해 형성된 경우가 대다수죠. 이번엔 아시아 쪽 말고 아프리카 쪽을 볼게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는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이들이 아이들을 납치하는 수범은 주로 먼저 엄마들과 친해진 후 애기들을 함께 봐주겠다고 합니다. 아이와 친근하게 놀아주며 경계가 사라졌을 때쯤 엄마나 아빠에게 수면제나 약을 먹이고 정신을 잃었을 때 아이를 납치하던가 부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식을 빼앗기게 되고 이 여성들이 빼앗긴 자식을 다시 볼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업체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납치할 수 있도록 도둑을 고용하고요. 도둑이 아이를 납치하고 업체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업체는 암시장에 바이어의 아이들을 팔아 이익을 취하죠. 도둑이 업체에게 받는 금액은 여자아이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만 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약 8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이는 나이로비 거리에서 납치한 아이의 가격입니다. 업체는 바이어에게 얼마나 받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좀 전의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받겠죠. 길에서 납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병원에서도 버려지거나 입원된 아기를 몰래 데리고 나와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바이어에게 팔리게 되면 이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팔렸을지 아니면 현지에서는 제물로 바쳐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분노하고 슬픈 일인데 분명한 건 수요가 아주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토록 아이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불임은 여성에게 수치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이나 가족으로부터 압박이 심하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면 다른 집 아이를 훔쳐버리자라는 생각을 가볍게 갖고 있어요.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있어도 부정확하고요. 관련된 정부 보고서, 설문조사조차 없으며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 암시장을 추적하는 일을 하는 기관들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죠.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통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 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나라로 팔려갑니다. 미얀마인은 태국으로, 태국인은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인은 싱가포르로, 네팔인은 인도로, 인도인은 영국으로 이렇게 매매당해 그곳에 감금되어 노예처럼 일하거나 성매매를 당하게 되죠. 이번에 유럽을 볼게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최종 종착지는 유럽입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여성과 소녀가 큰 비중을 이루지만 구걸 목적과 남성을 위해 어린아이와 소년, 젊은 남성,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납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저렴하게 유럽 여행을 해주겠다는 가짜 여행 사이트 또는 유럽에서 높은 임금과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인신매매범의 달콤한 말에 속아 본인이 인신매매를 당하게 될 줄 꿈에도 모른 채 합류하게 됩니다. 길거리 납치, 해외 취업에 속은 피해자, 그리고 또 인신매매 타겟은 바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으로의 이동 수단을 두고 등급이 나뉘는데요. 비행기나 배로 이동하는 프리미엄 루트는 브로커에게 약 5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반면 육로로 이동하는 이코노미 루트는 1만 5천 달러를 브로커에게 줘야 하죠. 육로를 통해 유럽에 도착하기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려요. 주로 한밤중에 이동을 하고 대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거쳐 유럽에 입국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공하고자 유럽으로 이동하기 위해 엄청난 거액을 사용한 이들은 빚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밀수업자에게 돈을 내기 위해 집 팔고 차 팔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천만 원이란 돈은 정말 너무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곳에서 일을 하며 돈을 매달 상환하는 방법으로 밀수업자와 계약을 한 채로 오게 되는데 도착을 하면 인신매매 조직이 빚더미 노예가 된 이들을 바로 데려가 업소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유럽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특성 덕분에 일단 유럽에 들어가면 대부분 중유럽, 서유럽으로 빠르게 피해자들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독일과 네덜란드로 많은 여성들이 보내집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니까 성을 사려는 남성이 늘고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신매매를 통해 데려오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반항을 하면 가족을 인질로 한 협박, 마약 중독 유도 등 온갖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국적은 달라도 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잘하는 국가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유는 빈곤국 외국인들의 노동 착취와 성매매 근절의 노력 부족이란 이유. 사실 인신매매가 국제법으로 금지된 지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으로도 4천만 명 이상, 인신매매 시장의 연간 경제 규모는 자그마치 150조 원이나 돼요. 불행하게도 점차 피해자 수는 늘고 있고 체포되는 가해자 수는 줄고 있는 상황. 범죄 조직들은 점차 거대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완전 해결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지식헌터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